네, 이번 시간에는 이사비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명도 대상자를 읽으면서 바로 할게요. 우리가 이사비 하면은 이사비를 명도 대상자에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고민해요. 어떤 사람들은 안 줘서 잘났다. 누구는 아이고 많이 줬다. 그러니까 이제 준 거, 안 주고 내보내는 거가 자랑스럽긴 하죠, 솔직히. 그죠? 돈을 버는 입장에서 돈을 좀 적게 들이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은 기분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어떤 시끄러운 소리들이 좀 많이 나면 다음 건에서도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돼 있죠.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나게 하면서 돈을 안 주면서 내보내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이 강화가 되면 그 경매를 잘하는 게 아니고 돈을 괴롭게 벌게 되고,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이 강화되면 가족에게 인색하고 친구에게 인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인색하고 옹졸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번 사례가 없고, 인색하고 옹졸한 사람이 큰 돈을 벌었다면은 그건 곧 말년에 나가거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다 보니까 반드시 나중에 헛발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촛불 집회할 때 그렇게 잘 나가던 어떤 식품회사 사장들이 그냥 그 온 국민이 그렇게 촛불 집회를 하고 있으면은 기업한다는 사람이 그냥 어찌됐든 자기 생각이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도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될 것인데 굳이 나서서 한두 마디 하다가 회사가 휘청하거나 망하는 기업도 있죠. 그게 그런 마음, 평상시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인색한 마음, 옹졸한 마음, 도에 맞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어떤 시점에 어떤 조건이 부여됐을 때, 그렇게 어떤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 곳에 개입하고 싶어지는 거죠. 왜? 천성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휘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줘서 내보낸 것은 기분 좋은 일인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렇게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봤자 미미한 돈이죠. 그래봤자 미미한 돈 정도 아꼈다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몇 억 원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 백만 원, 몇십만 원 아꼈다고 좋아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구성이다. 그죠? 예를 들면 현대 정주영 회장이 수조대 사업을 하면서 남에게 선물하면서 또는 저녁 사면서 20만 원 안 쓰려고 머리 쓴다. 그럼 수조대 사업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누구에게 선물을 주면 에쿠스를 한 대씩 줬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단위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매도 여러분에게는 사업인데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벌겠다는 사람 치고는 명도비 몇십만 원에 안달복달하고 그 다음에 수리비 얼마에 안달복달하는 그런 작은 마음으로 어떻게 큰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비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안 주는 게 능사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거는 줘서 어떤 거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지, 안 줘서 잘했고 주면은 잘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는 얘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명도 대상자를 소유자와 세입자로 나눠볼 경우 소유자와 세입자가 있겠죠. 일반 점유자도 있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소유자하고 세입자로 나눌 수 있죠. 소유자에게는 거의 100%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소유자에게는. 세입자 중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도 이사비를 지급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세입자 중에서 배당을 전부 받거나 일정 부분이라도 받아가는 사람이 이사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죠? 얼핏 생각하기에는 배당을 전부 받아가는 세입자에게는 이사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게 맞는 말이죠. 그죠? 돈을 다 받아가는데 무슨 소리야. 저도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비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말귀를 알아듣는 세입자의 경우다.
제가 옛날에 샀던 다가구인데 세대수가 10세대였기 때문에 모든 세입자에게 50만 원씩 주면 500이라는 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가 많은 걸 명도할 때는 세대별로 떼어서 사안별 명도를 해야 되고, 이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아가는 사람에게 이사비를 주지 않는다고 원칙을 정했고, 그 중에 한 세입자가 30만 원만 달라고 예언을 해댔다. 이런 원칙 저런 원칙이 있더라도 결국 애원을 하는 데는 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조서 내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돈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지가 받을 권리를 주장하면 왠지 밉죠. 안 줄 이유를 찾게 되고 이제 세력 간의 어떤 다툼이 되는데, 사정을 하면은 그냥 뭐 줄 수 있는 돈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다는 거죠. 내 돈 100만 원이나 남의 돈 100만 원이나 모두 다 귀중하고 소중한 돈이다. 그러므로 내가 명도 대상자에게 돈을 빌리지 않는 한 돈을 쉽게 내줄 수는 없다. 맞죠? 그리고 명도 대상자도 내 돈을 마치 자기 주머니 속에 돈인 양 당당하게 달라고 할 어떤 근거도 없다. 맞죠?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면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있는지 돈을 달라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 옛날에 이거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꼭 보면은 법무사 사무장 개입합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어설픈 컨설팅 하는 놈들을 얘기를 들어가지고 버티면 됩니다 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디서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꾸 말을 해.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기분 나빠지죠.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저는 생기냐면은, 얘 좀 고생을 좀 시켜서 네가 이 나이 때까지 모르고 지냈던 이런 사회 상식을 모르는 데 있어서 과보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대한 더 이렇게 좀 불리하게 내보내고 이렇게 좋은 소리도 한번 안 나게 하는 그런 오기가 작동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늙거나 나이가 들면 그만큼 현명해져야 되고 그만큼 똑똑해져야 되는데, 이건 늙어도 늙은 값어치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30살짜리, 40살짜리가 20살짜리 하는 식으로 어리석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50, 60대 가지고 막 그 길거리 노숙자들이나 하는 그 논리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깨우쳐주고 싶은 때가 되게 많아요. 어차피 말로는 듣지 않을 거니까 자기 생각으로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간다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또 마둔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불이익한 행위를 당하면은 이걸 내 탓이요라고 돌리는 게 아니고 통상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경매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과 어떤 이치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저도 경매 10년 했는데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하십니다. 자, 돈을 달라고 버티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줄 의무가 없으므로 당당하게 달라는 것은 강도와 마찬가지 행동임을 주지시킨다.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결과 원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있지만 모든 케이스에서 그 원칙이 통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돈을 받아가는 그 사람도 개인적으로 사정을 하게 되면 돈을 주게 될 경우도 있고,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공과금 밀린 것을 다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에게 소유권이 넘어온 다음 날부터 나갈 때까지 월세를 받기도 한다. 별일이 다 있었어요. 뭐 이렇다 할 어떤 원칙은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경우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대원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명도를 해야 된다. 인간적 명도. 여기 칠해지지 않지? 인간적 명도를 해야 된다는 거다. 대화로 되지 않는 일이란 따로 없으니 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라고는 것이다. 네. 대화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대화를. 돈에 관한 한 너그럽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중요해요.
간혹 경매를 한다는 업체의 광고를 보면 거기에는 명도비를 주지 않고 내보내는 방법이라는 교과목이 있더군요. 제가 본 적 있습니다. 명도 비법 해가지고 돈 안 주는 게 비법인가요? 응? 식민지 운영 기법. 일본 놈처럼 학대하고 돈 안 주고 해서 식민지를 하니까 서로 악한 감정이 되죠. 그러나 이제 미국인들은 식민지를 삼아도 자기가 키워가면서 식민지를 삼죠.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죠. 그죠? 존중하면서 식민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본 놈들이 처음에는 무슨 정책을 쓰죠? 이름도 못 되게 억압 정책을 씁니다. 경찰 통치였나? 무슨 정책이었는데 하도 옛날이라 잊어버렸네요. 거의 한 28년, 30년 전에 역사 교과서인데, 그러다가 일본 놈들이 이제 통치 2기가 접어들면서 조선을 문화 정책을 쓰죠. 그래서 조금 달래가면서 그 정책을 씁니다. 초창기는 뭐 억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달래가면서 이제 정책을 펼치죠. 원래 식민지라는 것은 제대로 된 식민지를 키우려면은 그들에게 어떤 주권도 주면서 문화적으로 예속시키는 방법이 제일 강력한 방법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명도비를 주지 않는 것은 다툼이 예상되는 것밖에 안 되고, 이 다툼이 예상되는 정책을 쓰는 것은 약간의 강압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강압적인 정책은 반드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대가 수긍하게끔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명도 방법이죠. 근데 수긍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돈이라는 거죠. 돈. 여러분들이 생전 모르는 남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근거는 압력으로 사람을 납치해다가 두들겨 패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범죄가 되잖아요. 일정한 급여를 가지고 서로 계약 관계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쓰듯이, 명도라는 거에도 충분하게 돈이라는 거가 그런 이치에 움직인다. 경매 자체도 돈으로 움직였던 그 속성이 있는 부동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돈의 원리가 굉장히 강조되는 영역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도비란 내가 몸이 약할 때 먹는 보약과 같은 것이다. 밑줄 쫙 끄세요. 좋은 보약을 지어 먹으려면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몸이 아파도 보약을 먹지 않는 것을 단순히 돈을 아꼈다는 점만 생각하고 자기 몸에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 명도비는 앞서의 말처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어떤 원칙을 고정적으로 고집할 수는 없으며 규칙적인 어떤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명도비를 만일 여러분이 남의 협박에 못 이겨서 줬다면 그것은 형법상 범죄가 되는 것이고, 만일 협박도 뭣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주었다면 이것은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명도비를 줄 것이냐 주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최종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주었다면 후회를 안 해야 되고,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야 하고, 스스로에게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었으니 좋은 보약을 한제 먹었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돈을 못 줘. 왜 내가 내 돈을 줘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글을 본다면 단언컨대 더 이상 부자 되긴 틀렸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주변 사람을 돌이켜보시고 주변 사람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돈이라는 것은 들고 있다가도 유지를 못 시키는 사람이 훨씬 많죠. 커다란 돈을 가지고 성장을 못 시킨 사람도 많고, 커다란 돈을 가지고 돈 좀 벌었다가 일정 시점에 갑작스럽게 꺾이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그 이상의 큰 부자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어떤 공든 탑을 쌓듯이 가라.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코치들한테도 얘기하고, 탑을 쌓듯이 하라. 탑. 우리가 탑을 쌓을 때 큰 돌, 넓은 돌을 제일 아래 두고 작은 돌, 그런 거를 갖다가 2층, 3층에 쌓아 나가죠. 그래야지 이게 1000년 된 탑도 있잖아요. 우리 문화재 중에
1000년 된 거, 2000년 된 거 이런 탑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것은 탑을 견고하게 잘 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공돈 탑 같은 거를 어떤 탑을 쌓듯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실력도 탑을 쌓듯이 쌓아놔야 견고한다. 뭐 어디 그냥 장돌뱅이가 급히 뭐 안표상이 표를 몰래 얻어서 판매하는 것처럼 근거도 없고 기술이 싼 기술만 배워가지고 잠시 잠깐 유통되는 그런 기술은 말년에 고생하게 되고 돈이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거나 투자의 조건이 바뀌면 거기에서 또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부자 마인드의 중요성은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면면히 이어가는 견고한 생각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